네, 안녕하세요. 동감노무사 박한울입니다. 최근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AI의 습격, 다른 전문 직역과의 갈등, 노무사 돈 못 번다 이런 굉장히 암울한 말씀만 좀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제가 좀 너무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도 신규 노무사 중에 한 명입니다만 더 연차 낮으신 노무사님들께 너무 안 좋은 소리만 많이 말씀드리게 된 것 같아요. 요즘 또 노무사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되고 실제로 수요도 있는 노무사의 먹거리 중에 하나인 컨설팅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노동법이 굉장히 빡빡해지고 그러다 보니 옛날처럼 사장님들이 그냥 묻고 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아서 작은 사업장들도 생각보다 이런 수요에 대해서 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노무사들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만큼 오늘은 이제 노무사가 노동법 전문가로서 수행할 수 있는 컨설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자문이라는 노무사의 업무와 사전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법 전문가로서 어떤 사안에 대한 진단 그리고 상담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컨설팅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인노무사법을 보면은 제2조의 노무관리진단이라는 표현으로 컨설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관리나 노사관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컨설팅의 특성상 노무사만이 컨설팅을 할 수 있다, 독점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기업이나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게 꼭 인사에만 국한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세금, 재무, 생산관리, 재고관리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기업들의 고민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HR 쪽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법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동법 관련된 이슈를 주로 건드리지만, 이제 컨설팅 종합펌이라고 하죠. 컨설팅 펌들에서는 노무사를 포함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전문 자격을 가지거나 아니면 학위가 높으신 분들, 가방끈이 길다라고 하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컨설팅이 표현은 좀 거창하긴 한데 자문이랑 뭐가 다르냐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자문이라고 하면은 좀 수동적인 개념입니다. 사업장에서 나 이게 궁금한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라고 물어보고 노무사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거를 저는 자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컨설팅은 뭐냐면 이제 특정한 분야를 지정을 해서 노동법도 이따가 말씀드릴 것처럼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노무사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 좀 상세하게 능동적으로 한번 파헤쳐보고 그거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굉장히 좀 구체적인 개선 방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액션 플랜 같은 것들을 주는 것들을 저는 조금 더 광의의 의미로서의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가 하는 컨설팅 종류를 조금 간략하게 알아보면요, 크게 분류해보자면 먼저 HR 컨설팅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인사제도 컨설팅이 있습니다. 노무사 과목 중에 인사노무관리론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확개평 보유방에서 확보부터 시작해서 평가 쭉쭉쭉 가잖아요. 기업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크고 작은 사안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것들이 이 HR 컨설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전통적인 컨설팅인데요. 특히 여기서 이제 평가 내지는 보상 컨설팅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이 평가라는 게 사실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공정하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아요. 기준도 굉장히 애매하고 정량적 지표가 있는 회사라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서비스직 그리고 공공기관 같이 매출이랑 딱 연관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연구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개발자가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몇 %의 기여를 했는지 같은 것들을 정량하기가 힘들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게 다 어떤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굉장히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불평, 불만이 많아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데려와서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하고, 그 유지라고 하는 거는 정당한 보상을, 좋은 평가를 통해서 금전적인 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승진과 같은 비금전적인 보상으로 연결짓는 전반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컨설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무사들이 직무 분석이나 평가 같은 거를 정말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인원도 좀 부족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큰 펌에서 제대로 진짜 양적 분석을 해서 하는 경우들을 아닌 이상은, 노무사들은 사실 직군별, 직무별 KPI 뽑는 정도까지 보통 담당을 하게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회사에서 KPI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이런 성과급제 같은 것들을 디자인할 수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노무사들이 이미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전반적인 노동법 관련된 컨설팅인데요. 우리가 이걸 뭐 준법이라는 의미에서 컴플라이언스 진단 컨설팅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노동법 전반의 위반 사항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좀 평가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이 컨설팅에 좀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문사 중에 이 노동법 컴플라이언스 진단 컨설팅 많이 하는 자문사가 있는 곳들은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건 바이 건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걸 할 정도라고 하면은 그래도 적어도 평소에 좀 능동적으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이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지불 능력도 있는 회사예요. 법이 굉장히 자주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기적으로 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실시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저도 이제 기존 법인에서 이제 고용노무사로 있을 때 요건을 수행을 하는 정기적인 자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업그레이드된 자문의 형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요게 조금 진화를 하게 되면은 근로감독 대응 컨설팅, 뭐 예방 컨설팅 이런 식으로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노사관계 컨설팅이 있습니다. 노무사들의 또 굉장히 큰 노다지 중에 하나인데, 이제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단체 교섭이나 협약, 그리고 각종 이제 노사 분규 같은 것들을 제어하고 조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대부분의 노사 분규들이 다 뉴스에 나올 정도 되고 막 소송으로 연결된다, 노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또 제가 민주노총 출신의 파업 노동자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변호사들이 끼기가 힘든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사 관계라는 게 항상 법대로만 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좀 실무 짬밥이 좀 있어야 되는 전형적인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체 교섭 내지 협약은 노무사 혼자서 처리를 하는데, 진짜 좀 큰 기업들 있잖아요. 뭐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기업들은 이제 자문 로펌이 있고 자문 노무법인이 보통 있는데, 같이 일종의 뭐 컨소시움 같이 차려서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전 법인에서도 그런 식으로 뭐 김현장을 비롯한 큰 법무법인들과도 굉장히 많이 일을 했었는데, 이게 또 금액이 꽤 높습니다. 접근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좀 큰 기업에서는 단체 협약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임금 인상률이 조금만 조정이 되더라도 사실 그게 전체 직원에게 다 적용이 되면 굉장히 큰 돈이 되거든요. 전문성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잘 자리 잡고 고소득을 올리시는 분들도 꽤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돈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게 되는 거는, 최근에 이제 돈 많이 든다라고 해서 많이 진입하고 계시는 쪽이 산업안전보건 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서 이런 안전보건 관련된 컨설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딱 2021년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딱 제정될 때쯤 해서부터 노무사를 시작했다 보니까 뭐 공공기관의 리스크 진단 컨설팅 같은 것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제대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고 시행하는 것까지 컨설팅을 하기에는 노무사들의 전문성이 살짝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뭐 산업안전지도사라고 하죠. 안전지도법인들이랑 굉장히 많이 협업을 하는 경우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또 업종마다의 좀 특성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업종을 다른 업종에 딱 그대로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실무적인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곳이다 보니까, 기사 자격증 따고 계시는 이런 실무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에 노무사들의 가장 핫한 컨설팅 분야임과 동시에 또 그만큼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지금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제가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좀 마지막으로 뺐는데, 원하청 관계에 대한 컨설팅 수요도 항상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이 산업 구조상 대기업 위주다 보니까 하청업체들의 이런 처우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도마 위에 오르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법이라고 해서 파견법을 위시한 여러 가지 법으로 만들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불법 파견 위장 도급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뭐 남자 노무사들만의 전유물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뭐 물류업, 운송업, 뭐 그리고 제조업 이쪽이 흔히 말하는 아저씨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남자 노무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좀 많이 하고 있는 분야인 것 같은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그런 컨설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또 이 파견법 위반에 대한 이런 판결들이 굉장히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불법 파견은 이제 단순히 벌금만 내는 게 아니라 직접 고용 의무라고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다 배우셨잖아요. 이제 단순히 벌금 받는 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조금이라도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컨설팅을 누가 이제 요청을 하냐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뭐 사업장 단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을 할 건데 이제 관련된 전문성 있는 사람들한테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여기를 선택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고, 노무사들이 사실 한쪽으로 전문성을 가져가면서 그쪽 자문사들을 많이 두게 되는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도 민간 컨설팅 수요 때문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문료만으로는 사실 노무사가 그렇게 흔히 말하는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이런 자문사 중에 컨설팅 수요가 있는 곳들은 그래서 오히려 자문료를 조금 합리적인 가격으로 깎으면서까지 많이 보유를 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잠재적인 컨설팅 수요를 좀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렇게 사업장이 단독으로 돈을 내서 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노무사들 인건비를 좀 내주면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래서 국비 컨설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컨설팅이 일터혁신 컨설팅이라고 있고, 노사발전재단, 뭐 산업안전공단 이런 산하기관들에서 주체가 돼서 하고 있는 이런 컨설팅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는 노무사를 포함해서 뭐 몇몇 전문가 집단을 자체 컨설턴트로 뽑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국가를 통해서 들어온 사업장의 일을 나눠주는 형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꼭 고용부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지자체에서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도 이제 서울 노동권익센터, 서울특별시 산하에 있는 기관을 통해서 중소사업주 컨설팅이라는 이런 형식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외에도 뭐 소상공인공단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공적인 사업의 성격을 띠는 곳에서 이제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다. 이런 중소기업들,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기관들을 지원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가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좀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일단 장점 중에 첫 번째는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시간 단위로 차징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어 뭐 내 시급을 얼마로 환산하고 아니면 내 하루 일당을 얼마로 환산을 해가지고 투입료를 얼마로 잡고 진행을 하는 건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물론 현실적으로는 기업에서 이제 한계 지불 금액이 있고 거기에 맞춰주는 경우들이 꽤 많긴 하지만, 그래도 단가 자체는 일반적인 노무사들이 자문으로서 얻는 단가랑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특히 이제 이걸 젊은 기수 노무사들이 좀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배 기수들이 이제 선점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자문시장 그리고 사건시장 이쪽 같은 경우에는 후배 기수들이 진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경쟁에서 유리한 부분이 진짜 없는데, 컨설팅이라는 부분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고부가가치 분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노무사들도 노동법 전반을 다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뭐 저만 해도 지금 개업 3년 차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좀 원하청 관계 쪽으로 굉장히 많이 기울고 있어요. 원하청 관계를 하면서 부수적인 것들을 좀 건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파견법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회사들의 주된 또 다른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뭐 산업안전보건 관련된 진단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ESG 관련된 요청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부수적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장기적인 전문성을 길러주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한쪽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쪽 업무 위주로 수임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소개를 받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원래 했던 곳에서 뭐 한 1, 2년 뒤에 다시 하자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포트폴리오를 보고 아예 다른 쪽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얻을 수 있어요. 어쨌든 노무사도 노동법 전문가이면서도 조금 더 세부적인 특정법 전문가라는 개념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노무사들 스스로가 장점이라고 여기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제 다만 뭐 한계도 조금 분명한데요. 첫 번째로는 이 컨설팅을 물고 오는 게 생각보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개업 3년 차가 돼서야 이제 조금 민간 컨설팅을 하기 시작한 상황인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연차가 낮은 노무사들한테 뭐 몇 천짜리 컨설팅을 덥석 안겨주는 경우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흔히 말하는 좀 존버를 해야지 얻어낼 수 있는 경험과 짬이 있어야 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개업을 노무사 수습 끝나자마자 하신 분들의 굉장히 대다수가 이런 민간 컨설팅을 특히 수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바로 개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처럼 한 2, 3년 정도는 법인에서 있으면서 규모가 있는 사업을 좀 참가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이게 국비 컨설팅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또 들어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좀 인기 좋은 컨설팅들, 일터혁신 같은 경우는 저도 오래 떨어졌어요. 이제 진짜 컨설팅 이력이 굉장히 많은 곳들이 아니면은, 특히 그리고 법인 단위가 아니면 생각보다 들어가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저는 이제 다행히 다른 노사발전재단 컨설턴트로 이번에 들어가게 됐는데 저도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컨설팅을 많이 안 해본 편은 아니거든요. 특히 연차에 비해서는 민간 쪽을 정말 많이 해본 편인데도 접근성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앞선 장점에서 연결되는 한계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노무사들이 가져가는 전문성의 한계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스페셜리티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진짜 큰 단위의, 흔히 말하는 억 단위의 이런 컨설팅을 가져오는 경우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토탈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뭐 노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다 할 수 있는 투입되는 인력의 인건비로 어떻게 보면 산정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컨설팅이 그만큼 커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노무사들이 1,000만 원 단위는 그래도 꽤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정말 큰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계속 먹고 살기 힘든 얘기만 자꾸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무사들이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밥그릇은 충분히 가져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라도 이 영상을 좀 찍게 된 거고요. 또 마침 제가 최근에 뭐 컨설턴트 선정도 되고 민간 컨설팅도 좀 수임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 법이 계속 바뀐다라는 점은 노무사들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지만, 그만큼 새로 진입하는 젊은 노무사들에게는 또 기회의 땅을 열어주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기수들, 저와 마찬가지로 이제 막 개업을 해서 맨 땅에 헤딩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맨 땅에 헤딩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그래도 우리가 개업을 한 이유가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데에만 그치면 안 되잖아요. 뭐 전문성일 수도 있고 금전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분야가 이 컨설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